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 문서라는 NSC 기밀 문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기밀 문서였던 10쪽 분량의 이 문건은 중국 압박을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한국의 역할, 북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최근 사임했던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NSC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시절 작성해가지고 2018년 2월부터 미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기틀이 됐던 내용입니다. 우선 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또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해제된 기밀 문서에는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의 와해를 노리고 있고, 중국은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영내 공백과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유전자공학 같은 최첨단 기술의 우위를 추구해서 독재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 사회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디지털 감시, 정보 통제, 영향력 행사 확산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손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 미 정부는 은밀하거나 강압적인 영향력 행사를 포함해서 상대국의 주권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진 중국의 활동에 미국과 세계 전역의 파트너들이 저항력을 갖추는 것, 이것을 이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이나 동맹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전 투입이 가능한 미군 병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이런 독자적 견제책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 대응은 국가 간 협력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주요 허브로 삼는 사각 안보 전략이 그것이다. 이게 코드 체제죠. 이렇게 문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밀 문서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할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발전된 재래식 무기를 더 확보하도록 도와야 되고, 더불어서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 태평양에서의 지역 통합과 기술 진보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과 함께 이걸 위해서 일본 자위대의 현대화를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더 많은 기업, 그리고 긴밀한 한일 관계 유지를 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또 상당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코드 4개 나라 연합이 아니라 개별 주체로 한반도를 넘어 지역 안보에서 큰 역할을 맡을 것을 고무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충동질해야 된다라고 문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건은 미국이 영내 주요 동맹국 중에서 일본을 대중 견제의 핵심 축으로 삼고 한국도 이를 보조하도록 하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코드 4개국 협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는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을 주요 허브로 하는 사각 안보 틀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일본, 호주와의 삼각 협력을 심화한다라는 대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증폭하기 위해서 일본의 주도적 리더십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서는 또 강한 인도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하고 협력과 함께 중국에 맞서서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 그러면서 인도 역시 대중국 전략의 주요 부분임을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문건에 나타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사각협의체인 쿼드의 역량에 더 주목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대중 견제 역할을 덜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길목 문서는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 도전 3개를 지정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현재의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있어서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 문서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한국을 정속시키겠다, 한국을 이렇게 복속시키겠다는 북한의
공공연한 의도가 미국 본토와 미국의 동맹국들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미국이 바라는 최종 단계가 뭐냐? 북한이 더 이상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의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한반도가 핵과 화학 그리고 사이버, 생물 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 같은 영내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김정은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임을 납득시킨다는 목표 하에서 대북 정책을 펼쳐왔고 그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실시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경제, 외교, 군사, 법, 집행, 정보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해가지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자금 흐름을 막아서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CBID라고 그러죠. 이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의 조건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기 위한 단계를 밟는다 그러면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거부감을 가진 CBID라는 용어 대신에 FFBD,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같은 이런 다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은 당초 내부적으로 세운 목표가 CBID 그리고 생화학 사이버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WMD 폐기였던 것이 이번 문건 기밀 해제로 확인된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량 강화를 중시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선진적인 재래식 무기 역량 획득 지원,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 상호 긴밀한 관계 촉진이 미국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악관은 이 문서가 2017년 3월 28일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라는 내각 메모에서 나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성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안보 관련 문서가 기밀 해제된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문서가 지난 3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지침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밀 해제는 미래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도 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된 곳으로 지키려고 하는 미국의 지속적 헌신에 대해서 미국민 또 동맹 파트너들과의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공개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의 미국의 전략적 약속이 굳건하게 지켜질 것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문건을 공개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해제된 미국 NSC 기밀문서는 한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전선의 중심에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이 대중국 전선에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좌파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상당히 수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은 일본이고 한국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보조국가로 역할이 변동된 겁니다. 이런 전략 변경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이 대폭 수정되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번번이 트럼프 대통령을 물먹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말도 하고 또 공동성명에서 약속까지 해놓고선 실제 외교의 실행에서는 한미동맹보다는 시진핑과의 약속을 더 중시하고 그저 김정은의 눈치만 보는 외교를 펼쳐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한미동맹 간의 그런 불협화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간 만남 직전의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당시 이 문재인 청와대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알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겨질 듯 보였는데 뜻밖의 며칠 후에 이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이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이 국무부의 브리핑 자료는 양측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런 발제로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브리핑의 하이라이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혈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이 중국을 의식해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한다. 이걸 거부해왔죠. 심지어 2017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 이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구에는 넣어놓고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가지고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트럼프가 강조한 것이지 우리가 동의한 건 아니다. 분명히 공동 성명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과 해상 법률 집행 역량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긴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공동성명에서. 근데 이건 뭐냐? 사실상 반하웨이 전선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 핵심 축이다. 이걸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으로 공개적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일본과의 동맹은 주춧돌이라는 코너스톤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성격을 다시금 한미 양국 정상이 규정한 셈이죠. 그뿐 아니라 한미 간 군사훈련의 중요성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당시 이 한미 정상 간 합의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은 완전히 수정돼야 되고요. 북한과의 관계 역시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카드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약속을 지난 2019년 6월에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약속했는데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아예 문서로 정리까지 했는데 또다시 그 약속을 문재인 정부는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의 발표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 이후에라도 중국과의 외교 전략을 전면 수정했어야 되고 또 사실상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펼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기밀 문건에서 공개된 대로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2선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런 전략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는 나라이고요. 더불어 다양한 전략 정책 기관들이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도도하게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변국으로 전략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전략 변경이 앞으로 한국의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라든지 감축론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이런 배경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미국 NSC 기밀 문서의 내용을 곰곰이 뜯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